일반적으로요, 미국 기업과 우리 한국 기업 간의 이 직업 간의 차이를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요즘 바뀌었지만, 19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한 직장에서 오래 근무하는 거를 명예로 생각을 했죠. 그거를 더 알아주고 인정을 해주는 분위기였죠. 근데 미국 기업은 그렇지가 않아요. 다양한 회사에서 다양한 잡을 갖고 경험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새로운 사람 면접할 때 회사를 자꾸 여러 번 옮긴 사람들은 일단 리젝트 시켜버리죠. 그렇죠? 근데 미국은 안 그렇습니다. 이 사람 굉장히 다양한 경험을 했네. 그걸 높이 평가를 해요.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위 사람들은 스카우트 대상 1호예요. CEO도 그렇고 그 밑에 핵심 인재들도 마찬가지고 중간 간부도 마찬가지고 스카우트 대상 1호. 그래서 이직을 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미국이나 이런 서양 기업의 마인드는 다양하고 많은 것들. 그래서 다양한 이력을 갖고 있는 게 그 사람의 역량이고 능력이에요. 그리고 이직하면서 급여나 직급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제 그런 게 차이인데, 이직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뭐냐? 성장의 한계를 느낄 때. 동의하세요? 내가 뭔가 아직 난 젊고 가야 될 길이 많은데 성장의 한계가 있어요. 더 이상 성장이 안 돼. 이 조직 내에서. 그럴 경우에 사람이 이직을 생각합니다. 두 번째, 내 성과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안 됐을 때. 그렇죠? 난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데 공정한 보상이 안 돼. 적절한 보상이. 그럼 이직을 생각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그런 건 다 좋지만 내가 좀 더 다양한 경험을 하고 싶다. 내 커리어 패스라고 그러죠. 직업 여러 가지 경험들을 좀 내가 해보고 싶다. 이래서 자발적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죠. 그렇게 크게 한 3-4가지 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전자 2개 같은 경우에는 이런 평가 보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길치가 이제 평가 보상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썼는데 아까 이제 바이탈리티 커브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그걸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바이탈리티 커브에 대해서 오해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어떤 오해가 있냐? 이게 유명한 이제 바이탈리티 차별화 곡선인데 여기 보시면 상위 20%, 중간급 70%, 하위 10%. 그래서 제길치는 하위 10%를 가차없이 잘랐다. 그래서 중성자탄 잭 이런 악명이 붙었어요. 중성자탄 잭. 아주 필요한 사람만 아주 도태시켜버린다. 이제 우린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이 자리에 오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한번 아시고 하실 필요가 있어요. 제길치는요, 이 하위 10%를 평가해서 하위 10%는 무조건 해고를 한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한테 기회를 줬어요. 자, 이 사람이 뭐가 부족한가? 부족하다면 한번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줬고 또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이 사람이 적성에 안 맞을 수도 있겠죠. 그럼 이 사람이 적성에 맞을 수 있는 다른 일이 주위에서 없나? 그걸 알아봐요. 자기 매니저들이 알아봐 줍니다. 본인도 찾고. 그래서 좋은 자리가 있으면 가요. 근데 그런 경우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경우에는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냐? 여기 있어봐야 이 사람들은 주위에서 성장할 수 없는 사람이니까 차라리 일찍 본인이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찾아가라. 그러니까 바로 해고하는 게 아니고요. 한 1년간 기간을 줍니다. 그런 기회를 줘요. 바로 자른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10% 되면 그냥 바로 해고하는 것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배려를 했어요. 그래도 안 되면 찾아가라. 왜? 퇴직할 무렵에 주위에 남아가지고 계속 하위 10%에 있기보다는 여러분한테 맞는 그러한 직업, 회사를 일찍 찾아라 이거죠. 굉장히 인간적이에요. 제가 그걸 알고, 제길치는 중성자탄 잭이 아니고 굉장히 인간적인 사람이다. 그리고 사람들의 미래를 걱정해주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분명히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자, 상위 20%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사람들과의 핵심 인재로 차별적인 보상을 받습니다. 승진, 인센티브, 스탁 옵션 이런 것들 주고 이 70%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그냥 내깔려 두는 게 아니고 저 사람들에 대한 개발, 역량 개발을 크론턴빌에서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위, 중위, 하위 모두에게 다 기회를 준다는 얘기죠.
그게 제겔치가 좀 차별화된 그런 CEO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이 바이탈리티 커브는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션 C 얘기를 좀 해드리고 그다음에 리더십 파이프라인 얘기를 할게요. 세션 C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여기 제 책을 보시면 세션 1, 2, C, D, E 이렇게 나와요. 보신 분 기억하시죠? 세션 1, 세션 2, 세션 C, 세션 D, 세션 E가 나오는데 세션 1이랑 2는 뭐냐면 장기적인 전략, 비즈니스, 뭐 장단기적인 그런 쪽, 재정적인 거를 다루는 게 세션 1, 2고요. 세션 C는 그야말로 인재 육성, 선발. 그 다음에 여기서도 물론 회사의 장기적인 전략을 다룹니다. 그러니까 세션 C가 보통 사람들은 인재의 선발 육성에만 해당되는 거라고 착각하고 계시는데 그거 포함해서 회사의 장기적인 전략도 여기서 협의를 한다라는 내용을 좀 확실하게 좀 아실 필요가 있고요. 네, 그런 것들을 다뤄요. 세션 C에 대해서는 이렇게 사이클이 있는데 이제 인재들에 대한 평가를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죠? 보통 연말에 한 번 하죠. 연말에 한 번. 이 사람 뭐 등급해가지고 뭐 급여라든가 여러 가지 보너스 인센티브에 대한 그 비율을 정하죠. 그렇죠? 연말에 한 번 결정합니다. 거기에 반해서 G의 이 인재평가 시스템은 1년 내내 해요. 그러니까 뭐 11월 달에 딱 뭐 일주일 날 잡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보시면은 1월, 3월, 5월, 6월, 11월, 12월 1년 내내 해요. 제겔치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CEO, 체어맨으로서 내가 하는 역할은 뭐냐? 자기는 재무적인 숫자에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고 내가 했던 가장 핵심적인 일은 인재의 선발 및 육성이었다 그래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나라 CEO들은 재무적인 숫자에 가장 초점을 두죠. 물론 그것도 관심 대상이긴 하지만 더더욱 중요한 건 뭐냐면 G의 미래를 이끌어갈 핵심 인재의 선발 양성에 자기의 시간을 대부분 투자했다고 그랬어요. 최근에는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 세션 C를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G의 저런 인사평가 시스템을. 그래서 G로부터 이런 걸 배워서 도입하는 회사들이 늘어나기 시작해요. 리더십 파이프라인은 뭐냐면요. 왜 파이프라인이라고 쓰느냐라고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이 계세요. 리더십 파이프라인. 그건 뭐냐면 이제 단계가 있는데, 신입사원이 들어와요. 맨 아래 보면. 신입사원이 들어오죠. 그러다가 이제 뭐 우리나라 예를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나라 이제 직급이 뭐 변한 데도 있고 안 변한 데도 있고 좀 팀장 제도라 옛날같이 뭐 대리, 과장, 차장, 부장 뭐 이런 데를 쓰는 데도 있고 안 쓰는 데도 있는데 직급이 있죠. 그래서 몇 년 근무하면 이제 대리로 진급을 하죠. 예를 들면 그렇게 한번 가정을 해보시자고요. 몇 년 근무하면 또 과장으로 진급하죠. 차장, 부장, 임원, 그래서 CEO까지 올라가죠. 예. 이게 마치 파이프라인처럼 이제 가는 거예요. 이게 변곡점이에요. 이 변곡점은 뭘 얘기를 하느냐? 진급하는 시기를 얘기를 해요. 2단계에서 진급. 또 2단계 몇 년 경력 쌓다가 진급. 이 진급이에요. 쉬운 얘기로. 근데 파이프라인 시스템이라는 얘기는 뭐냐? 이 진급이 원활하게 흘러야 이 파이프라인이 잘 흐르겠죠. 그렇죠? 근데 이 중에서 어딘가가 막혀요. 막히는 이유는 뭐냐? 진급자가 진급을 시켰는데 자기 역할을 제대로 못해. 그럼 막히게 되죠. 그래서 이 리더십 파이프라인 시스템이 제대로 잘 흐르게 하려면 이 진급자들이 새로운 리더십 레벨, 진급했다는 얘기는 뭐죠? 리더십 레벨이 달라졌다는 얘기죠. 새로운 리더십 레벨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알고 그대로 행하는 거.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리더십 파이프라인은 뭐냐? 이 단계마다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여기에는 자, 여기에는 지식. 이게 중요해요, 지식. 그 다음에 스킬 역량. 그리고 시간 관리 능력, 그리고 마인드셋. 어떤 사고를 가져야 되느냐. 크게 이렇게 네 가지에 대해서 각 레벨에 필요한 것들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정의를 해 놓습니다. 어디에 맞게? 내 조직에 맞게. 이건 G에 맞게 이제 정의를 한 거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다.
그럼 우리 회사에 맞는, 왜냐하면 주인은 지금 이제 크게 4단계 정도의 레벨을 갖고 있는데, 어떤 회사는 팀원, 팀장, 그 다음에 뭐 CEO 이렇게 가는 데도 있죠. 요즘 뭐 슬림화돼가지고 조직 구조가. 그럴 경우에는 리더십 레벨이 몇 개예요? 3개죠. 거기에 맞춰서 자사의 상황에 맞게 이 리더십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요즘 최근에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 기업들이 또 이 리더십 파이프라인 시스템을 만들기 시작해요. 자세에 맞게. 자,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게 있어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제가 이제 현대자동차라는 우리나라 대기업에서 한 5년간 근무를 했었는데, 지금 많이 바뀌었지만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아직도 좀 이제 글로벌 기업에 비해서 좀 아직은 좀 뒤처진다는 이유가 뭐가 있냐면요. 진급을 했는데 요즘 진급자 교육을 많이 시킵니다. 근데 그 진급자 교육이 정말 개개인에 맞는 맞춤식의 어떤 그런 교육이 아니고 그냥 진급자 한꺼번에 모아서 뭐 한 3박 4일, 길게는 한 일주일 이렇게 교육시키고 그냥 말아버리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 진급하기 전에 내가 열심히 일하죠. 진급하기 위해서. 과장 진급을 해야 돼, 이번에. 그러면 이제 제가 아니면 전 팀원인데 팀장이 이제 다음 목표예요. 그럼 팀장이 되려고 열심히 일을 해요. 팀장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던데 필요했던 여러 가지 지식, 스킬, 시간 관리, 마인드셋 이걸 갖고 진급을 했어요. 근데 안 바뀌어. 그 스킬, 그 지식, 그 시간 관리, 그 사고방식을 그대로 갖고 내가 진급한 상태에서 팀장 역할을 해요. 그 팀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자기가 진급했던 데 필요한 원동력이 뭐야? 내가 갖고 있는 나만의 능력 내지는 노하우죠. 그렇죠? 내 업무죠. 근데 진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업무를 내가 계속해. 왜? 내가 그 일을 하는 게 편하거든. 그렇죠?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냐? 내 팀원과 일을 갖고 싸우게 돼 있어요. 맞습니까? 근데 팀장이 돼서 리더가 됐다는 얘기는 뭐죠? 내가 직접 일을 하기보다는 내 팀원들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게끔 리소스를 할당하고 뭔가 업무를 분배하고 그들에게 동기부여하고 리더십을 보이는 거죠. 업무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나를 진급시킨 내 힘, 내 재산은 내가 했던 업무에 대한 인맥, 노하우니까 내가 그걸 계속 하고 싶어요.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그런 거에 대한 그 교육 같은 게 제대로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급을 시켜도 도대체 그 직급만 올라갔지 내가 진급한 단계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알아서 잘하는 사람은 계속 승승장구하는 거고 알아서 잘못하는 사람은 도태돼요. 근데 그런 것들을 G의 리더십 파이프라인 시스템은 시스템에서 그런 것들을 다 훈련을 시키고 단련을 시켰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그 이해예요. 이건 매니징 셀프는 나만 매니징하면 돼요. 이건 뭐죠? 제일 하급 1단계죠. 그렇죠? 1단계인 사람한테 필요한 것들이 뭐냐? 이것들은 이제 회사마다 달라요. 이거를 그 성장 엔진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성장 엔진은 회사가 추구하는 비전, 가치, 전략, 목표에 따라서 다른데 이건 한 이해입니다. 우리 회사는 역량, 리더십, 그 다음에 인과관계, 혁신, 그 다음에 성과를 중요시한다. 이해입니다, 이건. 이런 경우에 맨 1단계 사람한테 필요한 역량들은 이런 것들을 해라. 리더십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하고 구체적으로 정의한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이게 한 권의 매뉴얼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만약에 여러분이 3단계예요. 그럼 여러분 밑에 1단계, 2단계 사람들이 있겠죠? 또 여러분 상사, 다음 단계가 뭐죠? 4단계죠. 그러면 내가 4단계를 가기 위해서 내가 준비할 것이 무엇인가가 명확해집니까? 안 해집니까? 명확해지죠. 근데 이게 없는 경우 어떻게 되죠? 도대체 진급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고 내가 뭘 준비하고 뭘 잘해야 되는지 몰라요. 알아서 해야 돼. 또 내 부하 직원이 있어요. 이 직원을 내가 진급을 시켜야 되는데 이 직원한테 필요한 게 무엇인가를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는데 커뮤니케이션 어떤 방법을 하느냐? 내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그냥 대충 알려줘요. 이런 거 필요하니까 한번 해봐. 그렇죠?
근데 이런 게 돼 있으면 뭐가 어떻게 됩니까? 커뮤니케이션이 명확해지죠. 당신이 진급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인들은 이런 거니까 이런 걸 준비해라. 명확해져요. 평가도 여기에서 평가를 합니다. 이게 리더십 파이프라인이에요. 이걸 갖고 있는 회사가 우리나라에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이제 개발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직원들을 리드하고 평가할 때 다른 거에 얽매일 필요 없어요. 여기 기준에 의해서 하면 됩니다. 이 기준에 의해서. 이게 리더십 파이프라인 시스템이에요. 그럼 이걸 보면 이건 공개된 내용들이 다 공개를 합니다. 회사들이. 그러면 이 매년만 한 거 갖고 있으면 내가 현재 내 직급에서 필요한 것들이 뭔가 이런 게 부족하네. 그럼 그런 걸 내가 개발하려고 더 노력하겠죠. 내가 내년쯤에는 내가 다음 단계로 내가 진급을 해야 되겠는데 뭘 해야 될까? 미리 준비할 걸 이걸 보고 가이드를 삼아요. 그리고 부하 직원들을 육성할 때 이걸 갖고 커뮤니케이션을 해요. 그러니까 서로 오해가 없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회사가 원하는 거니까 해야죠. 명확해집니다. 이 인재 육성 시스템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이시는 로드맵이 있고요. 로드맵이 있고 그리고 마스터 플랜이라는 게 있어요. 마스터 플랜. 마스터 플랜은 말 그대로 큰 그림이고 이 컴피턴시 로드맵은 직급별, 직무별, 이게 직무로 또 나눠집니다. 직무별로 필요한 것들을 어떻게 밟아나갈까에 대한 체계도입니다. 체계도. 이런 체계도가 어디랑 연관이 되냐? 마스터 플랜인 파이프라인 시스템이랑 연관이 돼야 돼요.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기 때문에 G가 인재를 제대로 양성하고 평가하고 보상하고 그들에게 기회를 준 거죠. 근데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도 몇 년 전부터 이런 것들을 G에서 벤치마킹 해가지고 도입을 했어요. 중요한 건 뭐냐? 이런 과정을 개설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런 과정 우리나라에도 갖고 있는 회사들이 꽤 돼요. 나름대로. 중요한 건 뭐냐? 그거를 운영하는 사람들. 이제 강사의 문제가 대두가 돼요. 강사. 저걸 트레이닝 시킬 사람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어떻게 되느냐? 그 강사들이 대부분 강사 출신들이 강사를 해요. 강사만 합니다. 무슨 얘기냐? 비스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계속 강사를 해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G는 강사 출신이 강사하는 사람은 그렇게 흔치가 않아요. 비스 경험을 갖고 있지 않은 채 강사를 한다? 그러면 한계가 있습니다. 이론적인 것에 치우치고. 네, 그런 것들이 좀 차별화가 되어 있는 거고. 이제 우리나라 좀 바뀌기 시작하긴 하는데, 그래도 조금 좀 갈 길이 좀 더 멀지 않나 보여집니다. 자, 이제 거의 시간이 돼서 제가 전반적인 거는 제가 지금 거의 다 다뤘다고 생각이 되고요. 여러분 모두 정말 한국의 핵심 인재뿐 아니라 나아가선 글로벌 핵심 인재로 거듭나시길 바라고 제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